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품사,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12번째 시간이네요. 자, 먼저 대명사는요, 여러분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누거든요. 이 두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명사가 무엇이었는지 복습을 좀 합시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의를 내리자면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명사의 정확한 정의였는데요.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대자만 붙이면 돼요. 이 대자가 무슨 대자냐면 대신하다 할 때 대자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대명사라 함은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을 이릅니다. 좀 길죠? 자,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명사에는요, 이 명사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처럼 대명사에도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 사물을 나타내는 대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각각 있는 겁니다. 각각을 인칭, 사물지시, 장소지시 이렇게 나눕니다. 먼저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인칭 대명사는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 대신 쓰이는 말이에요.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골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있는 황의조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둘이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 같죠? 자, 먼저 대화를 멀리 있는 그 김문환 선수예요. 이분은 그 대화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화자 말하는 사람은 손흥민 선수, 듣는 사람은 황의조 선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손흥민 선수가 흥민은 의조의 꼴에 완전히 놀랐어. 이건 흥민과 의조가 만든 작품이야 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죠. 흥민 본인, 화자 본인을 그냥 명사로 언급해버리면 어때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대신 쓰는 말 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입니다. 나. 그리고 청자인 의조도요, 나는 의조의 꼴에 완전 놀랐어 보다는 뭐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의조라는 그냥 명사를 대신하는 것보다 대신 쓰이는 너를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화자와 청자, 즉 흥민과 의조가 만든 작품이야 라는 말, 화자와 청자를 모두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명사도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우리입니다. 자, 나는 너의 꼴에 완전 놀랐어. 이건 우리가 만든 작품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청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 전에 나, 너, 우리. 자, 이것이 바로 대명사고요. 나, 화자를 가리키는 말을 우리는 몇 인칭이라고 하냐면 1인칭이라고 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1인칭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화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럼 너는 뭐겠어요? 2인칭이고요. 우린 뭘까요? 3인칭이 아니라요, 1인칭에서 그 다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를 듣고 있던 청자 의조가요, 멀리 뛰어오고 있는 제3의 인물인 문환을 가리키며 흥민아, 문환이의 역할도 컸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 제3의 인물을 우리가 3인칭이라고 하는데 3인칭은 그냥 명사를 언급해주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명사 대신에 쓸 수 있는 대명사도 있어요. 문환이를 뭐로 말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제 역할도 컸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문환이의 역할도 컸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대명사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몇 인칭이라고요? 3인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칭 대명사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표에다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는요, 일단 여러분 1, 2, 3인칭으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단수, 복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1인칭, 2인칭에서는요, 단수 표현, 복수 표현 여러분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예사, 겸손, 예사, 높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사라는 것은 높인다, 높이지 않는다, 높임의 의도가 전혀 없다 이런 뜻이고요. 겸손, 높임은요, 높임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다라는 건 뭐냐면 높임법을 사용하다 보면 화자 본인 자신은 어떻게 표현해야겠습니까? 낮춰야죠. 겸손하게 표현해야죠. 그래서 1인칭에서는 겸손이라고 하고요. 2인칭은 청자를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높여야 되기 때문에 높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높임법과 관련되어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먼저 1인칭 보겠습니다. 1인칭의 예사 표현은 난데요. 1인칭의 그럼 나의 겸손한 표현은 뭘까요? 여러분 선생님한테 본인을 언급할 때 나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해요? 저요라고 하잖아요. 저가 바로 겸손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나의 복수 표현. 자, 예산말인 1인칭의 예산말인 나의 복수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 우리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겸손한 표현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들을 떠올려 보면 이 빈칸 채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다음 2인칭의 그 단수 예사 표현에 너가 있는데요. 그럼 너를 높이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대, 그리고 자네, 당신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자네 이것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쓰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가면 교수님이 얘야 뭐 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교수님이 위신 없게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고요. 우리 그 대학생들에게 자네가 한번 발표해보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완전 높여주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을 좀 대우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높임말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대 이런 말도 일상 구어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처럼 그 시 문학적 표현에 많이 사용하고요. 당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란 말 근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뭔데 그래? 뭐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그 강한 표현처럼 사용되죠. 자, 그러면 너의 복수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너의 복수 표현은요. 너희가 있죠. 너희. 자, 그러면 너희의 높임 표현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 너가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여러 명의 너를 높여주기 위해선 여러분이란 말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인칭과 2인칭 어렵지 않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3인칭인데요. 3인칭은 1, 2인칭과는 좀 다릅니다. 1, 2인칭은 대화 상황에 포함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3인칭에서는요. 뭐 복수냐 단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위치가 중요해요. 자, 근칭, 중칭, 원칭으로 나누는데 근칭이라 함은 누구와 가깝다? 화자와 가까울 때 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중칭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청자와 가까울 때. 원칭은 둘로부터 모두 먼 대상을 가리킬 때, 지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그, 저가 바로 각각 근칭, 중칭, 원칭이에요. 그럼 이, 그, 저에다 사람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 그쵸? 그는 뭐겠어요? 걔. 저는 뭐가 되겠어요? 제.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 그분, 또 저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선생님이 그냥 이에, 얘는 여러분 이에의 준말이고요. 걔는 그의, 쟤는요 저의 준말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칭대명사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칭대명사에는 특히 3인칭 대명사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이라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 세계라는 뜻이죠. 미지칭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3인칭을 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부정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정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3인칭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부정칭이고요. 제귀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는 대명사인데요. 3인칭 명사를 다시 한번 그 문장에서 언급해 줄 때 경제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명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좀 볼게요.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당신의 지갑에 낡은 사진을 항상 넣어두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아무에게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서 우리는 늘 그분을 궁금해합니다. 그랬던 어느 날 궁금함을 못 참고 저는 할아버지께 사진 속 인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앞서 공부하지 않은 그러나 대명사인 인칭 대명사인 것이 무려 3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당신. 당신 아까 2인칭 대명사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쓰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누구입니다. 누구. 그리고 아무. 이 3가지가 바로 앞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인칭 대명사를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누구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죠, 여러분? 똑똑똑 하면 여러분 궁금하죠? 누군지 알고 싶잖아요. 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누구라고 하는 것은 누구세요 할 때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다라는 지금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말은 그 대상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칭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나 대답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아무는 특정 대상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아무나 정해지지 않은 대상이 아무나 발표하라는 얘기잖아요. 부정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재기칭은 뭐냐면요, 이 재기칭이 중요한데요. 재기칭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철수만 생각해. 이 문장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철수 이거 3인칭이거든요. 그쵸? 3인칭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직접 주어나 주어라네요. 자, 화자나 청자가 아닌 사람이 인물로 등장하면 다 3인칭입니다. 근데 이 3인칭 명사에 또다시 철수 그냥 명사를 사용하면 좀 어색해요. 철수 대신에 뭘 사용하는 게 나아요? 저를 사용하는 게 낫죠. 그래서 철수는 저만 생각해. 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 겁니다. 그래서 재기칭에는 저, 자기,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앞서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바로 재기칭의 명사입니다. 자기는 높임 표현이 아닌 예사 표현이고요. 당신은 뭐예요? 높임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당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 2인칭 당신과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인칭 당신, 즉 청자를 가리키는 말과 3인칭 당신 여러분 아마 직관적으로 다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시간 관계에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의 특성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기대명사 지금 예문을 선생님이 띄웠는데요. 자, 보세요. 책상 어떻게 보면 이거 명사인데요. 책상은 자기 위에 교과서를 얹는다? 이거 어때요? 이상한 문장이죠. 그런데 현우는 자기 책을 책상에 올렸다? 현우를 다시 받는 이 제기대명사 자기 어때요? 괜찮죠? 5월이는 자기 새끼 여름이를 끔찍하게 챙긴다? 5월이라고 하는 이 강아지거든요. 선생님이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자기 어때요? 괜찮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첫 번째 책상과 현우 5월의 차이는 뭘까요? 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책상은요 감정이 없는 무정명사입니다. 하지만 현우와 5월이는 어때요? 생명이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유정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정명사와 유정명사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제기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정명사만 가능하다. 영어에서는요 무정명사도 가능해요. itself 사용하면 되거든요. 유정명사만 가능하다. 여러분 명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시대명사는 우리 앞서서 인칭대명사를 통해서 이미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지시대명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자, 지시대명사란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대명사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물 지시대명사가 있고요. 장소 지시대명사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시대명사, 장소 지시대명사를 위해서는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 초성으로 얘기했는데 바로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근칭, 중칭, 원칭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요. 그렇죠. 인칭 대명사에서 3인칭 대명사에서 사용했던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도 여러분 충분히 예상될 겁니다. 뭘까요?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인데 재귀칭은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재귀대명사의 특성 얘기했지만 재귀대명사는 어떤 명사에만 쓰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인칭명사. 다시요. 유정명사에만 쓰일 수 있습니다. 사물과 장소를 나타내는 말은 유정명사일 수는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재귀칭을 빼고 이 지시대명사는요 근칭, 중칭, 원칭, 그리고 미지칭, 부정칭 이 5가지 개념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지시대명사입니다. 사물지시대명사는요 사물의 이름 대신 쓰이는 말인데
근칭, 중칭, 원칭, 미지칭, 부정칭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근칭은 역시 3인칭 그 명사와 똑같아요. 대명사와 3인칭 대명사와 화자와 가까운 경우 근칭이라고 하고요. 중칭은 청자, 원칭은 둘로부터 먼 경우, 미지칭은 알 수 없는 경우, 부정칭은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 연필 한 자루를 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화자가 본인이 잡고 있는 연필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청자에게로 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미 다 얘기해버리고 있네요. 이 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저것 화자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저로 여러분 구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 그것, 저것. 근데 만약에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어때요? 선생님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수수께끼 낼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다음 부정칭은 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죠. 아무 것이나 가져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장소 지시 대명사도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칭, 중칭, 원칭, 미지칭, 부정칭으로 나누고요. 역시 이, 그, 저가 들어가니까 이곳, 그곳, 저곳입니다. 미지칭은 뭘까요? 자, 우리 어디 갈래? 표현하죠. 어디가 되죠. 자, 아무데나 가자 해서 아무곳, 아무데도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거기, 저기도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아무데 아까 방금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 이름 대신 쓰이는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미지칭 대명사, 인칭에는 누구라고 하는 미지칭 대명사가 있었고요. 장소에는 어디, 그리고 사물에는 무엇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쓰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누구가요? 선생님, 잠깐만요. 누구가 지금 아까 말했듯이 알 수 없는 대상에게 사용하는 말입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면 마치 아무나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요. 아무나는 뭡니까? 부정칭이죠. 누구나, 그렇죠? 자, 맞아요. 어디나 학교에는 있지만 어디나도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 어느 곳이든 학교가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미희가 말합니다. 그렇죠. 학생들에게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하는 학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도 여기서 지금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정해지지 않은 모든 것들, 그런 의미처럼 느껴져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미지칭 대명사라고 해서 무조건 알려지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만 언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칭으로도 쓰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기출문제도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누구 어디 무엇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미지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쯤 쓰임을 봐요. 그러니까 누구 어디 무엇을요, 암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암으로 고쳐질 수 있다면 그것은 부정칭으로 쓰인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여러분 이 표로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제를 마지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 2의 기억 미음을 판단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문법 공부하는 이유 뭡니까? 보기를 안 봐도 되니까 그런 거예요. 보기는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겠고요. 자, 각각 보겠습니다. 기억은 뭐예요? 누가네요. 누가는 여러분 미지칭 아니면 부정칭일 겁니다. 누가 왔는지 제가 나가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은 아마 정해진 대상인데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미지칭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번에 보니까 부정칭 대명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2, 3, 4, 5번이 맞다는 것만 증명하겠습니다. 니은은 제가 나가볼게요 라고 했는데, 제는 뭡니까? 저입니다. 저입니다. 그러니까 1인칭 대명사이면서 여러분 여기다가 또 첨가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겸손의 표현이라는 거. 그렇죠. 높임법을 적용해서. 자, 맞습니다. 자, 디귿은 뭐냐면 누구세요? 입니다. 그렇죠? 누구세요? 이거 정해진 대상이지만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말이죠. 그렇죠. 역시 미지칭인데 여기는 맞게 표현했네요. 자, 리을. 할머니께서 당신이 손수 말리신 곶감을 보내셨어요 했을 때, 여기서의 당신은 너를 높여주는 그 2인칭의 당신이 아니라요, 할머니를 다시 한번 언급해주는 3인칭의 뭐예요? 그렇죠. 제기대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미음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먹으렴 이라고 해서 너는요 굉장히 흔한 가장 기본적인 예사의 2인칭 대명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명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꽤나 긴 시간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자, 20분간 선생님 수업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좀 숨가쁜 수업이었어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개인별적으로 질문하면 선생님이 친절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